시장의 공포가 커지고 또 하방 압력이 강해질수록 또 전략 세울 때 이분이 생각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하락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 이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배터리 소부장 가격 전략 및 언택트 게임주 변곡 주식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다뤄볼 게 많네요. 배터리, 소부장, 언택트하고 게임주까지. 그러면 빠르게 준비된 내용들 좀 알려주세요. 네, 잠깐 해외 증시 보고 가겠습니다.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가 60일선 좀 붕괴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이렇게 급락하는 아주 멋진 흐름들 나왔고,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한 2.7%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저점 깨는 이런 아름다운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조정 나오는 게요, 반갑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전일 그 해외 증시 이제 급락하면서 주말에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비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그냥 현금 관리나 비중 관리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고, 또는 따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이런 급락을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저는 설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설레야 된다, 이런 시장이. 이런 전략을 제가 작년도 8월 달부터 유동성 축소 구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 싸게 사자 이런 말씀을 많이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어지럽거나 그 다음에 방향성을 좀 잃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이 엄청스럽게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막상 뚜껑을 우리가 펼쳐보면 별거 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저점을 맞출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고점을 맞출 생각을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기업 싸게 사면 되겠구나.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욕심 적당히 내야 되겠구나. 요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지금 시장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워야 됩니다. 오늘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 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거나 살 게 아니라면, 그죠? 이 시장에 대한 기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제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650하고 2850. 2650하고 2850. 이것 제가 4월 17일 날 온라인 강연회 때 산업에 대한 히스토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불황기에도 중국이 신용 경색이 있었던 2013년도 돈을 빌리기 어렵던 그 최악의 조건에서도 96조를 번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96조를 벌었다고요. 96조, 이 100조에서 120조 정도의 흐름을 보이면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시장이서 인정을 해줬더라 이거예요. 대한민국 100조에서 120조 벌면 박스권을 유지해줄게.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장이 인정해줬더라 이겁니다. 제가 인정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해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100조 정도만 벌면 박스권은 벗어나지 않겠구나. 요 밸류는 유지를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50에서 2850 이 구간에 있으면 이 중간에 나오는 수많은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슈를 못 맞춘다 이거예요. 엉뚱한 거에 에너지 뺏지 말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업하고 가격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35조에서 17조로 쪼그라들었고 최근에 한 20조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이 유동성 축소라는 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 이 구간 동안에 그러면 급락 나올 때나 조정 나올 때만 사야지. 요것만 실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온 것만 해야지. 안 온 건 차라리 놓치지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훨씬 더 여유롭고 즐겁게 저는 주식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뉴스하고 이제 대중 언론 나왔었을 때 오늘 보니까
그 중국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위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가운데 한가운데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오길 기다렸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두운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오는 좀 이슈를 보지 말고 기업이나 이제 가격들 이런 거 보면서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조정 흐름이 나와요. 근데요. 삼성전자 66,000원, 67,000원대 적자 밸류인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적자 날 것 같아요? 그럼 사면 되지. 74,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밸류 낮추는 게임이에요. 어마한 주식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삼성전자 가지고서 여러분이 있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거죠. 자, 하이닉스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는 제가 132,000원대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자, 전저점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중간에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춥니까?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직전 저점이 107,000원 선정, 6,500원 선정 됐다고 오늘 반등 나다 다시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기대 수익률 적어요. 여러분, 기대 수익률 크지 않아요. 반등 나오게 되면 뭐 기술 반등은 노릴 수 있겠으나 차라리 소부장이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하이닉스는 기대 수익률이 전 제한적으로 가요. 뭐 놓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히 기대 수익이 커지는 시점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직전 저점이 한 106,500원인데 요 저점을 깨는 장대 음봉이 나왔었을 때만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요 구간을 주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뭐 굳이 우리가 아쉽게 기대 수익률이 적은 구간에서 베팅할 필요 있습니까? 유리한 거 훨씬 더 많은데 소부장이 훨씬 더 낫죠. 그죠? 소부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비 발주가 시작됐다. 38,000원 원익 IPS. 그죠? 해외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뭘 신경 쓰냐는 거죠. 해외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꼭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해외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꼭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면 나한테 유리한 패가 어디 있느냐. 장비 발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익 IPS는. 그죠? 이기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테스 같은 경우 26,000원대 제가 이기는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해외 시장 뭐 조정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기업이 지금 올해 실적 계속 증가할 수 있을 만한 불확실성이 제일 제고가 됐는데.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주가를 보기 이전에 기업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놓쳤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소재를 해라. 소재를 해라. 그죠? 소재를 해라. 솔브레인 여러분들 전저점 깨졌었을 때 여러분들 추천드렸었어요. 지금 뭐 반등 나와서 24만 1,900원인데 이게 뭐 20만 5천 원이든 20만 7천 원이든 21만 원이든 22만 원이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특히나 낸드 가격 같은 경우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메이저를 이길 수 없다. 투자 주체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가격대에서만 공략을 하자. 설사 놓치더라도. 그게 100배, 1000배 낫다. 저는 이런 마인드예요. 한솔 케미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가격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신사업에 대한 이 배터리에 관련된 매출이 반영되지 않은 자리까지 와 있는데 그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분할하면서 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하면 되는 거죠. 동지 세미캔 같은 경우도 정말 39,2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동전을 계속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2만 원은 따라가지 말자. 오늘 에너지 솔루션이 42만 원 깨질지 안 깨질지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요. 42만 원대는 따라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39만 원? 이걸 깼었을 때 그때부터 저는 흐름이 좀 변동폭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삼성 SDI 이거 60에선 깨지거나 그 다음에 SKC 같은 경우도 60에선 깨진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것도 60에선 깨진다거나 이런 거 깨졌을 때는 전 다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기는 자리에서만 좀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8만 원대에서 이제 6만 아니 5만 4천 원대죠. 5만 4천 원대까지 좀 기다리자. 그리고 뭐 위메이드도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6만 9천 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가 10만 원 넘었을 때입니다.
중간에 반등 저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메이드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작년도 게임주에 이 거품을 불러일으켰던 출발을 시켰던 종목들입니다. 컴투스 홀딩스와 같이 뭐 P2E 게임이라든지 NFT 열풍, 즉 거품이 많이 껴있게끔 일으켰던 장본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실타래는 여기서 풀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문제가 풀리는 주식부터 해답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기준을 잡으면 우리가 좀 게임즈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언택트, 그 다음에 게임, OTT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죠? 연준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니까 성장주에 대한 밸류 하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5월 11일 날 CPI 물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연준이 지금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게 앞으로 좀 성장주에 대한 좀 변곡 포인트 이렇게 좀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월 한 11일 전후로 있는 CPI 물가지수를 보고서 금리에 대한 좀 피크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깔려져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뭐 싸게 살 그 포인트만 누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이제 장기간 동안 하락세 흐름이 나왔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뭐 이런 주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이제 18만 원하고 이제 16만 원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셔라 해서 이제 17만 원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 이 가격이 수정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15만 8천 원으로 이제 톤다운을 좀 시켜야 된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이제 113만 원 제가 제시해 드렸다가 이제 94만 원 이제 뭐 락다운 추가적으로 나왔었는데 94만 원이라는 자리가 88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죠? 94만 원이라는 자리가 88만 원으로 바뀌고 113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가격이 좀 변화된 것들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